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윤상엽 씨의 익사 사고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소폭포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윤 씨 아내 이주희 씨는 이 사고를 제작진에 알려오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 있다고 했다. 제작진은 지난 3월 보험사와 벌이는 분쟁 관련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이 씨 사연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취재를 시작했다며 6개월 만에 윤 씨 유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윤 씨 누나의 주장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연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윤 씨 사건 관련해 새로운 첩보가 입수돼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었다. 사건 피의자는 다름 아닌 사망한 윤 씨 아내인 이 씨였고 혐의는 보험 사기와 살인이었다. 윤 씨 가족은 윤 씨 사망 이후 벌어진 일들로 인해 아내 이 씨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윤 씨 사망 이후 그의 가족에게 자신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고 윤 씨의 허락으로 아이를 입양한 상태라고 했다. 이 사실은 윤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윤 씨가 사망한 지 10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씨는 수상레저를 즐기고 딸,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 또한 윤 씨 가족들은 사고 당일 밤에 다이빙을 해서 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씨의 지인들도 그가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익사 사고 당시 일행이었던 추 씨와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매연남인 조 씨도 함께였다. 이 씨의 지인이었던 추 씨는 처음에 저한테 윤 씨를 소개했을 때는 친한 오빠라고 했다. 윤 씨와 얘기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냥 말 그대로 사고였다. 누가 봐도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평의 가평 8경 중 하나인 용소폭포에서 2019년 6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왔던 윤상엽 씨가 익사로 숨지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사고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한 사람은 사망한 윤상엽 씨의 아내 이주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분쟁 중에인데 남편이 아이와 자신에게 남긴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이유였습니다. 보험사가 익사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싫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 2020년 3월 보험사와의 분쟁에 관한 제보를 공지하던 제작진에게 이 씨의 제보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연이었고 이번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에서도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순환사고로 내사 종결한 바 있던 윤상엽 씨의 사망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오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아내인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윤상엽 씨의 누나가 가장 먼저 꺼내놓은 것은 바로 윤상엽 씨의 휴대전화입니다. 작년 사고 이후 동생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뒤에야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잠금장치가 되어있던 동생의 전화를 무리하게 열어보려던 탓에 이미 많은 자료가 소실되어버린 상태였다. 윤상엽 씨가 남긴 휴대전화 속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윤상엽 씨 가족의 요청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 사망 전 그의 흔적들을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15년 이상을 한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윤상엽 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그가 남긴 상식 밖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이랑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빌려줘 또래. 친구들 중에 비해 취업이 빨랐고 급여 수준도 비교적 좋았던 윤상엽 씨가 왜 단돈 3,000원이 없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을까요? 게다가 윤상엽 씨가 남긴 거액의 채무와 계좌 속 수상한 금융거래 흔적은 물론 급기야 그가 장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발견됐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 그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취재가 진행될수록 가족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속에서 윤상엽 씨 가족이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아내 이주희 씨인데 윤상엽 씨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보험금 8억. 그 유일한 수익자가 바로 이주희 씨라는 점은 가족들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상엽 씨 가족은 혼인신고 이후 윤상엽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뿐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사기관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본인이 의심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아내 이주희 씨는 최초의 제보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끝내 제작진과의 통화를 거부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저 말고 이제 변호사님이랑 통화하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사망 당일 윤상엽 씨는 일몰 시간도 이미 지나버린 저녁 8시 30분경 4m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이빙로 인해 윤상엽 씨는 사망했고 가족들에게 그날 이후 드러나는 윤상엽 씨의 행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투성이입니다. 그의 마지막 다이빙 순간에 현장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은 윤 씨의 아내를 포함해 총 6명이었는데 과연 그날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윤 씨의 아내를 포함한 6명. 일행들의 진술은 여전히 사건의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만날 수 있었던 일행 중 한 명은 사건에 관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굳이 피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단순 보험금 미지급 사건이었으면 안 봤을 것 같은데 반전이 궁금해서 오늘 꼭 본방사수해야겠습니다. 윤상엽 씨 아내는 친정집을 도우려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행도 자주 다녀 빚이 생겼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웃 주민들은 정작 아내 얼굴은 기억하면서도 남편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점은 남편 명의 승용차를 불린 남인 조 씨가 운전하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신혼집은 아내 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윤상엽 씨가 사망하던 당일에도 원래 다이빙을 거부했지만 아내가 그럼 내가 다이빙할게라고 도발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없이 없는 건 그 자리에 있던 불륜남 조 씨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상엽 씨가 뛰어내려서 허우적거릴 때 아내는 구명 튜브를 던지며 구조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는 앞서 다이빙한 조 씨가 있었지만 그는 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암튼 윤상엽 아내 이 씨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기관은 물론 유족들에게까지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엽 씨는 가족에게 이 씨에 대해 CJ의 고졸 인터사원으로 입사에 같이 일하면서 가까워졌다고 소개했다. 윤상엽 씨에게 이 씨는 첫사랑이었다. 지인들 사이에 여자친구가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2016년 윤상엽 씨는 이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 원과 회사 대출금 4천만 원으로 인천의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씨 가족이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아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2017년 혼인신고만 했다. 윤상엽 씨는 장모를 만나지도 못했다. 딸은 2018년 입양했으나 함께 살지는 않았다. 이타적인 성격의 이 씨는 형편이 어려운 지인 여성에게 신혼집에서 살게 하고 본인은 동탄 오피스텔에서 윤상엽 씨는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로 살면서 주말 부부로 지냈다. 혼인신고 5개월 후 이 씨는 남편을 위해 생명보험 4개에 가입했다. 평소 여행을 즐겨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 이 씨의 후배 유 모 씨는 윤상엽 씨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사치가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2019년 6월 이 씨 부부는 후배 유 씨 등 이 씨 지인 5명과 함께 가평 계곡으로 잘 알려진 경기도 가평군 도대리 용소폭포에 물놀이를 갔다. 하지만 윤상엽 씨는 저녁 늦게 다이빙 금지 지역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을 하다 그만 입사하고 말았다. 이 씨의 딸과 친정 식구들은 충격에 빠져 차마 빈소를 찾을 수 없었다. 유 씨 또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물가에 가지 못했다. 이 씨는 슬픔을 잊기 위해 남편 사망 40일 후 수상스키로 힐링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딸과 유 씨와 함께 마카오로 물놀이를 다녀왔다. 누나 윤 씨는 2019년 6월 30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이었기에 아직도 동생을 마주하기가 버겁다라며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님은 오죽할까? 동생을 보내고 저희 부모님마저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절망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동생의 사망 이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적 배우자인 A씨와 양자로 입양된 B씨의 존재로 한계가 있었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서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인 A씨가 수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누나 윤씨는 동생은 사람이었지만 배우자 A씨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다라며 동생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뭘 빨리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고 했다. 끝으로 동생을 보내고 벌써 4번의 계절이 바뀌었다라며 이젠 그 진실을 알고 싶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이 이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의 검토 후 공개될 예정이다. 청원은 19일 오전 8시 38분 기준 5,724명의 동의를 받았다.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